자,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그 수열 부분 진도를 나갈 건데, 기억이 다들 나시는가? n번째 이제 그 항을 an이라고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의 합을 sn이라고 해서 막 구해보고 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전 시간에 저번에 배웠던 것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수열 말고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수준의 수열을 다룰 건 아니고 기껏해야 1차식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라든지 2차식 형태로 이루어진 수열 정도, 또는 조금 더 많이 나가면 3차 정도까지 가끔가다 다루게 될 거고, 또 이런 것들 외로 또 다른 수열들도 있겠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열은 함수랑 다를 게 없다.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란 말이야. 함수. 그래서 1차, 2차, 3차 함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에 관련된 식이었다. 그지? 그렇게 돼서 그런 표현들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좀 더 쉬운 1차, 2차 위주로만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조금 더 어려운 수열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합의 기호라는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기호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그마라고 썼지만 실제 기호는 요렇게 씁니다. 그리스어의 대문자 S인가에 해당하는 대문자입니다. 저렇게 써요. 알겠죠?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알겠지? 시그마. 뭐라고? 요렇게 쓰신다고. 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뭐냐?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더하기 n번째 항 AN까지의 합이라는 것을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 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고 힘드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K는 1부터 N까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뭐다? AK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표현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열에 관한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AK를 표현한 거고, K는 1이라는 시작점에서부터 K는 1부터 N까지 다음 숫자 1 다음 숫자 2, 2 다음 숫자 3, 4 이렇게 쭉쭉쭉 대입해서 그 모든 값들을 더하라는 기호가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4부터 10까지 AK다 라고 한다면 K에 4 넣고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6 해서 모든 자연수를 하나하나 대입한 것을 몽땅 더하라 라는 뜻의 기호가 시그마라는 기호가 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요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변형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1이라는 시작 숫자와 시작하는 숫자와 끝수라고 할 수 있는 n입니다. 언제까지 더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K라는 건 사실 없어지잖아.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 결국 없어지잖아. 그지? K라는 건 결국 없어지게 될 테니까 K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K로 쓰나 I라는 걸로 쓰나 뭐 J라는 문자로 쓰나 사실 딱히 상관은 없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참고로 이때 쓰는 I는 인덱스의 약자로 보통 I라고 쓰는데 허수 I랑 좀 다르다. 허수 I랑 달라. 알겠지? 그 I가 아니야. 뭘 쓰든 간에 상관없다. 그 다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K는 1부터 2N까지 AK라는 표현은 K에 1 넣고 K에 2 넣고 K에 3 넣고 해서 2n-1 더하기 a 2n까지 1부터 2n까지의 모든 항을 더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2n 짝수니까 짝수항만 더해야지 라고 하면 하는데, 짝수항만 더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K는 1부터 N까지 A, 2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K에 1 넣으면 A2, K에 2 넣으면 A4, 3 넣으면 A6 이렇게 돼서 K에 N 넣으면 2N까지 이게 짝수항만 더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죠? 짝수항만 더하라는 의미와 짝수까지의 모든 항을 더하라는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알겠지? 됐죠? 자, 그럼 이런 걸 알았는데 그래 이거는 표현법이야. 표현법. 어떤 수열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 7, 10, 13 해가지고 31까지를 뭐 해보자? 더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거를 간단하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죠. 4, 7, 10, 13, 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4니까 일반항을 구하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에 n-1을 더해라 해서 3n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시그마 n이라는 값에 1 넣었을 때부터 31은 10번째 항이죠. an이다. 즉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3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k 대신에 n 써봤습니다. 됐죠? k 써도 되겠고 i 써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해되겠나? 자, 여기에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괄호 꼭 치세요. 괄호를 꼭 쳐라. 알겠지? 괄호 안 치고 계산하면 인생을 조지기 쉽다. 괄호는 꼭 중요하니까 어디까지가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수열들을 계산하는 거겠지. 단순히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데 또 2, 4, 8, 16 해서 2에 예를 들어 8제곱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일반항이 2의 n승이잖아. 그 2의 n승이라는 일반항에 n은 1부터 8까지 계산한 거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데 알아둬야 되겠죠.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고 너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렇다면 너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너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어머나 세상에 야, 항의 개수 8개 빼기 1 하면 되겠죠. 대체 자, 그러면 갑자기 끊겨버렸네. 미안. 자, 자 그러면 등차나 등비일 땐 그럴 수 있었는데 조금 다른 수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한번 알아보자. 쌤이 한번 써볼게. 2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7 더하기 26 더하기 37 더하기 145. 뭐게요 이게? 쌤이 뭘 쓴 걸까? 어렵지 않게 써봤습니다. 한번.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3의 제곱 더하기 1이고 4의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1이죠. 따라서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K의 제곱 더하기 1을 쭉 더한 거예요. 언제 K에 1 넣어서 4 넣고 5 넣고 6 넣고 너 12 넣었을 때까지네요. 자, 표현은 할 수 있었고 쓰려면 쓸 수도 있겠다. 사실 더하려면 12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다 더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차 식이야 등차 수열의 합법칙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지수였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의 법칙 이용해서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됐는데 2차 식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걸 배우기 위해서 요걸 계산해내기 위해서 책에 96쪽 시그마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또 그 97쪽 뒤에 98쪽 있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표는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다. 이 많은 인수가 있는 반에 3명 앉혀놓고 수업을 다 어디 간 거야. 그지?
여러분 살짝 억울할 뻔했어, 그지? 억울할 게 뭐 있냐. 자, 아니, 넌 무리였나? 5월 5일날 수업을 한다는 건? 뒷반 애들도 존나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겠죠, 좀 이따가. 우리 보조쌤들도 모두가 슬픈 얼굴로 앉아 있겠죠. 이런 날은 다음에 쉬어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들과 다 이유는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1차나 지수는 등차나 등비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뭐 직접 써서 다 더할 거냐. 그럼 뭐 12개나 한다 쳐도 30개나 40개 정도 되면 못 할 거 아닙니까? 직접 써서 더하기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자, 시그마의 성질. 잘 들어. 시그마는 그냥 더하기일 뿐이야. 더하기가 엄청 많은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저런 기호를 쓴 것 뿐이야. 됐어? 기호를 다 쓰기 힘드니까 저렇게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 뿐이야. 그냥 더하기야. 그래서 교환 법칙도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이거 간지러. bk를 더한 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밑에 증명 과정이 책에 다 나와 있긴 한데 뭐 하나하나 써서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뭐야? A1, B1 더한 거를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는 A2, B2, 세 번째는 A3, B3 이렇게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더하기니까 순서 막 바꿔도 되잖아. A끼리 1, 2, 3, 4, 5, 6 다 더하고 B끼리 B1, B2, B3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도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그마를 나눠 쓴다는 느낌으로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K는 1부터 N까지 BK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로 떼서 계산해도 되겠다. 됐지? 자, 설령 여기가 마이너스였다고 해도 둘이 떼서 마이너스 부호는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죠? 마이너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교환 결합 법칙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것 뿐이에요. 알겠죠? K는 1부터 N까지 상수 C를 K에 곱했다, AK에 곱했다 라고 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 더한 다음에 C배를 하는 거나 각각 C배 해서 더하는 거나 같을 테니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해서 CAN까지 더한 거라면 C로 묶어서 A1 더하기 A2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A1부터 AN까지 합을 C배 한 것과 같겠다. 그지? 요거랑 요거는 뭐 조금 받아들이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상수항인 C가 K는 1부터 N까지 더해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항도 C고, 두 번째 항도 C고, 세 번째 항도 C고, 마지막 N번째 항까지 싹 다 C인 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의 항이 C인 거야.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마지막 N개의 C를 더하는 거죠. C가 N배 되면 되겠습니다. C를 N번 더하는 걸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C 곱하기 N이다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무대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이것의 증명은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더 상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요 얘기에 의하면 너는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1이 됩니다. 됐죠? 이때 1은 상수 C니까 12, 12개의 1이 더해져 있다? 12가 되겠죠. 맞죠? 요건 계산할 수 있겠네. 자, 문제는 너입니다. 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제는 뭘 알아볼 거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알아볼게요. 저걸 알아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책에서 보면 98쪽 내용인데 그걸 정리를 해서 저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97쪽의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고 또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건데 시그마는 더하기잖아. 곱하기는 함부로 나눠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요거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자연수의 합 볼 건데 잘 봐.
K는 1부터 N까지 AK, BK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A1, B1, A2, B2 이렇게 하여 AN, BN까지 더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와 같지 않느냐?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너는 A1, A2, A3 쭉 더한 것과 B1, B2, B3 쭉 더한 거잖아. 맞지? 곱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항이 생겨야 되죠.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알겠지? 같은 값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당연히 더하기와 곱하기 섞어놨는데 네 마음대로 막 나눠서 쓰면 안 되겠죠. 더하기 끼리라면 빼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는 것 정도는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데 곱하기는 안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나누기도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뭐야? 세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제곱인데 제곱하는 것과 다 더해서 제곱하는 건 다르죠. 제곱 또한 결국엔 곱하기일 거 아닙니까? 둘이 곱한 걸 나눠서 쓰면 안 되겠다는 점. 알겠지? 더하기만이 나눠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목적으로 좀 돌아가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해보죠. 자 여러분 1부터 2, 3 해서 언디까지 n이라는 숫자까지 자연수의 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뭐 여러가지 일화 같은 거 소개할 때 가우스의 일화라고 하죠.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방법에 나오잖아. 그런 거기도 하고 애초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그지? 맞잖아. 항의 개수 n개고요. 첫째 항과 마지막의 합은 n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자연수의 합이겠군요. 으흐이 정신 차려.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제곱, 2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의 합이에요. 이걸 구하는 증명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외운다. 알겠지? 우리 선조들이 위대하신 수학자와 똑똑한 형들이 다 해놨다 이 말이야. 우리 외워서 쓰면 돼. 기억해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까지의 곱을 6으로 나눈다면 그것이 제곱수의 합이 됩니다. 너무 뜬금없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증명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워야 될 부분이야. 알겠지? 할 때마다 이거 뭐 증명해서 쓸 거 아니잖아. 할 때마다 이거 진짜 다 제곱 더해서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외우셔야죠. 외워서 쓴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이것을 뭐 다 제곱해서 다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외운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쟤랑 똑같은데요? 이거의 제곱입니다. 됐죠? 외워서 쓴다. 저는 얘만 증명해 볼 거고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도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증명을 하긴 해봐야겠죠. 뭐 그렇다고 내가 그냥 증명하기 귀찮아 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증명의 이유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책에도 잘 적혀 있는데 뭐 여러가지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외워서 쓰는 거라고. 그지? 자, 얘도 여러분들의 또 수학적 흥미와 또 여러가지 또 탐구심이 있는 애들을 위해서 한 번쯤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제곱의 합을 그냥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로 했어요.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더라 이거지. 뭐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증명해봤던 곱셈 공식이다. 그지? 자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봤다는 얘기죠. n에 1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은 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3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된 것이고 n에다가 3을 넣었더니 4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n은 아니고 n-1 아니? 그냥 n까지 넣자. 지우개 지우러 가느니 한 번 더 쓰죠 뭐. n 세제곱은 n-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1 더하기 1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은 n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의 제곱. 원래 위에 봤던 그대로죠? 이제 이 모든 걸 싹 다 더해요. 참고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에서 대차 대입법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한쪽 변을 대변이라 그러거든. 저쪽 변을 차변이라 불러. 이거 좀 웃긴 게 그 회계학 용어입니다. 대변, 차변이라 불러요. 그래서 집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반대다. 집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집 빌려주는 사람이 임차인 맞나? 처음 들어봐? 대차,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변과 차변. 대변에다가 차변에다가 대차 숫자를 대입해서 썼으니까 대입법 이래 부릅니다.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 더하자고! 다 더할 건데! 세제곱의 합 구해서 뭐하게! 그래서 얘는 소거합니다. 알겠죠? 자, 소거하고 나면 좌변에는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남았을 끼고요. 우변에는 1이 남는다. 1의 세제곱 더하기 3으로 싹 묶어내서 쓰면 잘 봐! 1, 2, 3! n까지의 제곱의 합이다. 맞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으로 표현하면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 넣고 까지 표현되겠다. 맞지? 그 다음 건 3으로 또 묶어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고 그 다음 1이 몇 개? n개 더해지겠지. n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너죠. 너만 남은 기고 싹을 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외웠죠? 1 없어지고 n 가서 빼고 뭐야 이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3배에서 옆으로 넘겨서 식 정리해준 결과가 너다. 그래서 양면을 3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제예요. 상세한 그 과정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뭘 이용할 수 있겠어? n 더하기 1의 4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방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세제곱짜리 공식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 이거. 실제 해볼 것까지는 없잖아. 혹시나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시면 되죠.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 해보시면 되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다가 상세한 부분이 잘 안 되는데 하면 구글링에다가 검색해보세요. 참고로 좀 더 세련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수학제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것들은 뭐냐? 당연히 첫 번째 1차식 모양 외워야 되겠고 2차식 모양 정말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3차 딸이야 생각외로 외우기 쉬워요. 이거 제곱이니까 애들이 생각외로 잘 외우더라고. 2차 딸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히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는다.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리면 3이 1이라서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자 n이랑 n 플러스 1 많이 봤잖아. 원래도 있었던 거잖아. 맞지? 이거 둘이 더 하시면 뒤에 겁니다. 나는 이걸 애한테서 처음 들었어. 학생한테. 그냥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르치던 애가 이거 외우는데 갑자기 이거 둘이 더해서 이지라하길래 그거 뭔데 하니까 지가 외울 때 쌤들이 가르쳐 준 게 6분에 요거 써놓고 요 둘이 더해서 뒤에다 쓰면 된대요.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한테 들었는 것 같긴 한데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웠으면 잘 써먹으면 되겠죠. 써먹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써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2개 정도 더 외워두자. 연속된 자연수의 곱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증명은 졸라 쉬우니까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 보세요. 전개 k제곱 더하기 k제곱 맞죠? 식만 나눠서 해야 된다면 그 얘랑 얘 더하는 거네. 야랑 야 더한 결과가 얘입니다. 자, 교육과정은 항상 그렇게 시키는데 할 때마다 이거 더하기 이거를 외워서 써도 괜찮지. 이거 더하기 해도 되는데 외워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연속된 숫자 3개 따다단 쓰고 3으로 나누면 돼요. 외워두면 손해 안 본다.
얘는 그 다음 거 하나 더 있는데 연속된 숫자 3개의 곱이잖아요. 얘가 4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입니다. 얘를 증명하는 좀 세련된 방법이 있다 했죠. 이거 곱하기가 증명하기가 좀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증명을 해. 만약에 증명을 했어. 이렇게 둘이 더해도 되지만 얘를 그 자체로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증명을 한 다음에 얘 빼면 쟤잖아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요걸 먼저 증명한 다음에 그럼 너한테서 너 빼면 쟤 아니겠느냐 하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고, 요걸 증명하는 방법도 4제곱을 만들어 오는 것보다 이걸 증명한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빼면은 네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참고로 수학자 중에 이제 뭘 증명했냐면 이렇게 연속된 수의 곱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증명된다는 걸, 어떤 하나의 식이 된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이용해서 이런 것들 증명하는 거예요. 됐지? 자, 증명은 증명이고 그런 건 수학 자랑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학과에 진학하시게 되면 그럴 때 공부해 보시고 외웠다면 해야 될 건 이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우리가 변형한 식을 계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나눠서 2까지 왔고, 너는 뭐라고? 제곱의 합이네. 6분의 12. 그 다음 숫자에다가 앞에 둘이 더해서 쓰세요. 나쁘지 않아. 더하기 12. 50에다 이거 하면 650이죠. 따라서 66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야. 됐어? 이럴 때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야. 자, 오늘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그마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서, 시그마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구나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런 기본적인 수준의 계산들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우리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으로 보고, 요거를 많이 써보고 많이 해석해보고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표현인지, 홀수항까지의 합인지 홀수항만을 더한 건지 등등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저런 식들을 이제 뭐 등차 등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계산 수준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연수의 거듭제곱, 즉 제곱의 합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시그마 세제곱의 합은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나 더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연속한 자연수의 합도 외워두시면 분명히 쓸 때가 있다, 쓸모가 있다. 연속한 자연수 3개의 곱에다가 3으로 나눠주신 겁니다. 됐나요? 네. 예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그마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10n이라는 값으로서 주어져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는 5n이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ak 더하기 3bk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더해지는 것이나 빠지는 것이나 상수배되는 것이나 다 나눠서 이렇게 해체하듯이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나눠서 일단 쓰자. 나누자. k는 1부터 n까지 2ak에다가 더해지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다 더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물론 빼기니까 처음부터 빼기를 바깥에 내보내도 됩니다. 알겠죠?
상수는 앞으로 갓. 그래서 2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3이라는 상수도 앞으로 보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실수배는 앞으로 빼내야 돼요. 마이너스도 하나의 실수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또 앞으로 보내.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이거 10N이라 그랬죠. 10N 써주시고 너는 뭐래? 5N이라 그랬습니다. 5N. 조심해야 돼! 이거 5 아니다. 5라는 숫자가 N번 더해졌다. 이것도 5N이에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고 있으면 안 돼. 20N 더하기 15N 마이너스 5N 따라서 합쳐서 계산하면 30N. 처음 배운 내용 하는데 자꾸 피곤하다고 눈 감으면 어떡합니까? 눈에 힘 빡 주고 봐야지. 이 새로운 내용 또 뭐지? 하면서 봐야지. 흥미롭잖아. 새로운 내용이잖아. 시그마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재밌잖아.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밌다고 빨리 억지로라도 생각해. 알겠어? 최소 10년 가까이는 수학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니? 문과 갈 사람? 그 화면 너머로 보고 있는 애들도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수능 쳐야 될 거 아니야. 수능 치는 날까지는 수학 공부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대학을 이과로 선택해서 대학교에 의대가 아니 안타깝지만 의대 가면은 안타까운가? 모르겠네.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열 커리큘럼에는 수학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 자, 하지만 의대가 아닌 대부분의 이공계 계열은 수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수학이 싫다는 이유로 수학 재미도 없어 어려워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라도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열심히 하지. 그러지 않아? 자, 재밌다라고 빨리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해. 알았어? 그럼 뭐 어떡할래?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수학 공부 말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해야지. 수학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거예요. 못 갑니다. 현재는 문과로 도망쳐도 낙원이 없다. 알겠지? 문과도 수학해야 대학 갈 수 있어. 수학 공부 좀 못해도 다른 전공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다른 이제 지원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휴가 갔다 오니까 이게 용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 지원 방식은 있겠지만 아닌데 뭔가 좀 그럴듯한 표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을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문과를 가도 힘든 게 문과를 가도 상위권 대학은 지금 수학이 좀 필요로 상황이고요. 성적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할 실력은 돼야 되니까. 수학 없이 대학을 가는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영어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어문학 계열로 지나간다면 사실 문과 계열에서도 경제나 경영 쪽은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로직 때문에 하는 상황이고, 특히 경제학은 지금 반드시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하지 않고 경제학을 전공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외국 가면 더 심하고, 외국은 옛날부터 경제학이 이과였다. 자, 그래서 문과가 어문학 계열이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좀 덜 해도 특기자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형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포기한 모두와 경쟁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과 대부분은 현재로서야 지금 수학이 많이 중요해졌으니까 수학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지금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포자인 상황이에요. 중1 때부터 수학 포기한 애들이 그래도 수학은 못하지만 어문학 계열이라는 걸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형들을 준비하고 한단 말이야. 걔들이랑 다 경쟁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 문과에서 수학을 잘하면 이득인 거죠. 그 새끼들이 알지. 그 수학을 포기하고 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뒤로 하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끼리만 경쟁해서 좀 더 소수의 인원들 중에서 내가 뽑힐 확률이 높잖아요. 다수보다는. 문과라도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셔야 돼. 억지로라도 좋아해. 알겠어? 매일같이 보단 말이야. 매일같이 수학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지 어떡해. 여러분 수학 공부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뭘 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여러분들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간다는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알아서 하세요.
나라를 뜨든지 아니면 뭐 이 나라의 제도에 불합리함을 느끼셨으면 이 제도 안에서 편승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대학을 가보든지,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 제도 안에서 성공하신 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이라도 되신 다음에 교육 제도를 뜯어 고쳐주세요. 문과 애들은 수학 안 해도 막 하고 이거 막 뜯어줘, 알겠지? 지금 그렇게 하다가 다시 문과 애들도 수학해야 돼 하고 바뀌었잖아. 이걸 여러분이 언제 또 성공해가지고 뜯어 고칠 건데.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파이팅. 아, 참, 너 수학 시험 어떻게 됐어? 물어보지 마. 죽었어? 뭘 또 죽어? 뭐 고사는 지내줬어? 시험지 데리고 재산 지내줬어? 다음에 다시 보자 하면서. 많이 어려웠어? 시간이 없었어. 평소 네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지. 15분 만에 객관식을 다 풀고 소수령 6개를 30분에 풀었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요. 서술형을 너무 오랫동안 쓴 거 아니야? 6문제를 왜 30분 동안 풀고 있어? 그런 시간이 모자라요. 이해가 안 돼. 뭐 또 다 망한 거야. 동도가 항상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예요? 어려운 거 맞아요? 시험지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와? 머리 아프다 진짜. 있겠지. 없어? 아, 시험지라도 보여줘야 내가 아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역시 동도.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인데 동도 애들이 시험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동도 애들이 멍청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얘들 알고 보면 멍청한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 약간 동도 지금 왜 요새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 동도 중학교가. 동도 중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제 결과가 좋았던 애들도 많고, 그 사실 잘하는 동네에서 잘하는 학교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도 하고, 시험지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좀 이제 어렵게 내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잘하는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보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애들이 어렵게 느끼겠다 할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1, 중2가 좀 크게 겪던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너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네. 중2 작년에 한번 해봤잖아. 동도 중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 애들이 한 반쯤 앉아 있어 학교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학교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반 정도는 서술형 문제 6개 중에 한 4, 5문제 정도는 어떻게 뭐 해결을 한다 쳐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내는 것도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고 나발이고 일단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 학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려운 문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정도로 냈다면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일반적인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냈다거나 아니면 표현 자체를 어려운 표현을 썼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겪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능은 더 어려우니까. 수능 국어는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 앞으로 3년, 4년, 5년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문장을 해석하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다면 영어를 잘하더라도 영어 잘하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뭘 알아? 국어는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 꽤 많아요. 국어 잘하면 영어는 보통 잘해. 영어 단어만 외우면 그 다음에 해석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영어에서 항상 잘하긴 하는데 그 100점 안 되고 90 막 한 4점? 3점짜리 이제 어려운 해석 문제 2개씩 틀린 애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국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는 이거야. 영어 문장을 읽고 이게 해석은 됐어. 근데 해석한 우리나라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영어 잘하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거예요. 90점 넘게는 나와요.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인데 몇몇 한 2-3문제 정도는 어떤 얘기냐면 빈칸 채우는 문제라든지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장의 제목을 정하라든지 이 문단의 요지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못한 애들 대부분은 국어를 못해서입니다. 무슨 수준이냐면 여러분 해설지가 모의고사 해설지를 딱 보면은 해설지가 써져 있어요. 완전 직독직희의 수준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거 봐도 여러분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해서 답을 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지가 이런 느낌이지. 또 내가 또 희생양이 돼보죠. 김동욱 T는 못생겼다. 못생김 하면 너무 슬프니까 못생김 정도로 해보게요. 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쌤은 못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 문장이 어렵지는 않잖아.
이 정도는 동도 중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된 거지. 김동욱 T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근데 물론 이제 직독직해를 하면 영어는 표현법이 우리나라 어순이 좀 다르잖아. 김동욱 T의 얼굴은 나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막 돼 있단 말이야. 나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김동욱 T의 얼굴이다. 이렇게 써져 있든지. 오히려 그 문장이 좀 더 한국스러운 문장이지. 김동욱 T의 얼굴은 나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다 이 말이죠. 야, 이 정도면 돼도 되게 직역해 놓은 거지. 나에게 굉장히 고역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인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왜 힘든 건가? 아,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못생겼으니까 보면 벌써 토악질 나게 생겼노?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 전에 문장에 김동욱 T가 어릴 때 화재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유추할 수도 있잖아. 아, 선생님의 얼굴에 화상이 좀 큰 게 나 있어서 살짝 보는 게 약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건 또 전후의 상황이 또 필요하지. 단순히 못생겼냐는 아닐 수 있잖아. 근데 문장 마지막에 김동욱 T는 유죄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못생겨도 유죄다 나오면 너무 그렇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동욱은 무죄다. 이 문장 하나만 보고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전 문장이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인간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김동욱은 무죄다. 안 아름답다는 얘기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만약에 법의 근거로서 뭐 죄로서 판단할 수 있다면 김동욱 씨는 무죄다.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잘생긴 애가 예를 들어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는 무죄다. 아, 김동욱은 무죄니까 착한 인간이 아니라 못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이 말만 보고 나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하니까 애들이 해석은 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런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라 6, 7개 써져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김동욱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되잖아, 결국. 근데 그게 애매하게 어렵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국어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의 차이, 나중에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수입의 차이는 어디서 생겨? 정보의 불균형에서 생깁니다. 자, 동일한 능력을 갖고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남들 월급에 2배를 벌고 싶다. 그럼 난 2배로 일해야지 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잖아. 일주일에 하루 8시간, 5일이면 40시간이잖아. 40시간만 일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인데 52시간을 일해라 해서 69시간을 일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돈 없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좋은 의도는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40시간 일했는데 남들 200, 300 받을 때 나는 3, 400씩, 4, 500씩 받고 싶으시면 좀 더 고급 정보를 다룰 줄 알아야 돼. 맞지? 남들 함부로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기본은 그렇다. 거기에 좀 더 내가 특출난 재능을 발휘해서 더 많이 버는 것도 그 다음 자기의 일인데 일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직업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건 남들보다 좀 더 어려운 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갖기 쉽지 않은 정보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는 대부분 고급 정보로서 어려운 표현에 둘러싸여져 있을 확률이 높다.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된다는 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급 정보들을 대학교 수준에서부터 거의 인턴 레지 겹치면서 최소 10년 가까이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수술해달라고 할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다쳤어. 하고 나서 다쳤는데 쌤 저 다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병원 가실 거 아닙니까? 옛날이야. 나 어디 걷다가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뼈 붙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돼. 아프니까 된장 바르면 돼. 이러면서 된장 바르고 이랬다고. 지금 누가 그러니? 병원 달려가서 깁스하고 약 바르고 또 약을 먹고 또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되는 건 그만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보상을 받는 건 법전 읽어봤어 혹시?
나중에 그 구글에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우리나라 뭐 이제 헌법 몇 조 읽어보든지 아니면 법전이라는 걸 적당히 한번 읽어라도 보세요. 법이 근데 한 권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야. 뭐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막 내가 정확하게 나도 모르는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리고 참고로 법전이 좀 웃긴 게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 지금은 법학과가 없고 이제 다 로스쿨로 바뀌고 이랬지만 법학과 다니셨던 분들은 한자를 다 다뤄요. 자기가 읽어야 될 책이 한자로 써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자 공부를 안 하고 읽어? 그러잖아. 한자로 써져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법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이걸 또 내가 활용을 하고 할 줄 알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루기 힘든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많은 명예, 보상을 얻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국어입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보다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삶을 살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계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거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정보가 되는데 이 정보를 틀림없이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통계학에서 많이 일어나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 쓰는 사람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가 됐어. 상당히 좋긴 하죠. 1%에서 2%가 됐으니까. 근데 매년 내 돈이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 매년 1% 늘다가 이제 2% 는데 좋잖아. 좋긴 하잖아. 근데 어마어마하진 않잖아. 0.1배에서 1.01배에서 1.02배가 된 거잖아.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얘를 단순 비율로 보면 100% 증가죠. 2배 됐으니까. 잘렸네. 아니, 단순히 생각해보면 1%가 2% 됐다. 2배 증가잖아. 2배를 뭐라 표현해? 100%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이게 어마어마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냥 네 월급이 100만 원 받던 애가 101만 원 받던 게 내년부터는 102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수준이야. 또 어떻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오류들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국어를 잘하는 거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글로벌 사회니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대학교 안 가려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수학가 있다 여기서 앉아갖고 어린이날에 앉아 학생한테 이런 잔소리 들어가면서 수업 듣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학 갈 거잖아요. 대학 가면 좀 더 고급 학문들을 배울 거 아닙니까? 대학 학문은 기본적으로 누구 나라 거야? 누구 나라 거긴 누구 나라 거야? 전 세계 거지. 맞아? 수학이 그럼 우리나라 거야? 아니잖아. 전 세계 거잖아. 의학은 우리나라 거야? 아니잖아. 전 세계 거잖아. 학문이란 건 그야말로 전 세계 글로벌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한 언어는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싹 다 영어로 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못하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수학과로 도망을 쳤다고 보면 되는데 수학과에 가면 수학을 하지 영어를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깜짝 놀랄 건 책 6권이 전부 다 영어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4년 동안 배워야 될 수학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교과서가 싹 다 영어예요. 원서니까. 그때 약간 세상이 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영어를 못하면은 대학을 가면 안 됐었던 거예요. 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배웠던 교재들을 읽을 정도는 됩니다. 그건 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나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혼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영어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국어를 영어보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 아닙니까? 생각할 때 영어로 하는 사람 있어요? 사고방식, 생각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할 때 영어로 고민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무언가를 글로 쓰고 표현할 때 한국어가 더 편하지 않아? 영어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 외국에 한 10년 살다 오지 않은 이상 그게 아직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과 문맥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독서 교육이야. 책 읽어. 수학 공부 못해도 돼. 그런 건 못해도 국어, 독서 잘하고 거기에 뭐 수단이야. 영어는 수단이야. 수단. 영어 어느 정도 장착하면 만약 정말로 죽을 때까지 수학 공부하기 싫어서 못했다 치더라도 문과 가서 취직을 하거나 뭔가 하면 되겠지. 번역 일을 하든 뭐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학까지 해서 좀 더 취직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시험을 치는데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라든지 남들보다 이 읽는 게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려우니까 오래 걸려가지고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꼭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영어로 나온 시험지 있어? 없지? 맞잖아. 영어 시험지 말고 영어로 된 문제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수학에 영어 X 정도 써져 있겠다. 그죠? 그런 게 영어는 아니잖아. 영어 시험지조차도 여러분 1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글로 써지지. 그 영어로 써놓은 문제집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죠? 지문만 영어로 주어져 있을 뿐이야. 보기들이랑. 그지? 맞아. 심지어 빈칸 추론이나 다음 글의 요지를 고르시오 하는 어려운 문제도 답은 다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위 글은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한글로 써놨다고. 여러분은 한국어를 제일 잘하셔야 돼요. 국어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어학원 다니셔야 되고 국어학원 다녀서 사실 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왜? 평소에 네가 많이 읽어야 돼. 국어학원을 만약에 내가 글을 읽는 독해력이 떨어져서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하면 국어학원이 아니야. 유치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매일 책 읽는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를 다녀. 차라리 도서관을 매일 다녀. 가서 30분, 1시간이라도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장르 불문하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읽으시도록. 물론 처음에는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도록 본인 좋아하는 장르를 많이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읽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수준의 만화. 이상한 그따위 만화들 아니고 좀 이제 내용이 있고 뭔가 복선이 좀 있고 제대로 된 수준의 만화라면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 만화는 만화일 뿐이야. 만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화를 아직도 엄청 좋아하고 그 내용들도 중요한 게 많고 좋은데 우리는 시험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시험 문제가 만화 카툰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반드시 줄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글을 읽는 행위에 부담이 없어야 돼. 그럼 여러분 무슨 모의고사 치고 학교 시험지 칠 때마다 힘들 거 아니야. 3번 읽었는데 뭔 말이지?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거 이상한 거 맞잖아. 한 번 읽어도 이게 이 말이구나. 해야 시험 문제를 일단은 제대로 칠 수 있고 그래야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 읽는 건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꾸준히 읽으시고요. 어른 돼서도 읽는 습관이 있으면 그야말로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어른 되면서는 잘 안 읽게 되더라고. 스마트폰으로 자꾸 읽게 되거나 이제 독해력이 점점 저도 떨어지니까 줄글로 된 것보다는 좀 요약본을 본다거나 하는 게 좋지만 여전히 근데 저는 아직도 저는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줄글로 돼 있는 설명문을 읽는 게 더 쉬워요. 유튜브가 더 어려워요. 유튜브의 장점은 있지.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단점은 멍청하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 제일 짜증나는 거 유튜브도 뭐 10분 쳐야 되나 몇 분 쳐야 돼서 제일 중요한 정보 같은 뒤에 놔두잖아.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찾든가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막 찾아야 되잖아. 별로예요.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걸 검색을 해.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 장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바람 빠진 거 수리하는 법 이런 거 검색을 하면 유튜브가 되게 잘 나와 있는 건 좋아.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답답해. 개인적으로는 줄글로 돼 있는 글이 훨씬 좋아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무튼 여러분 독해력은 반드시 길러야 되고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많아더라도 좀 더 이제 장르를 좀 더 넓혀서 가능하면 줄글로 된 것들을 많이 읽으시고 특히 뭐 비평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또 많이 읽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설령 여러분들 이과 이공계로 가게 되더라도 독해력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령 이공계로 가지 않고 문과로 간다. 설령이 아니지. 문과로 가면 더더욱 중요한 능력이 들 겁니다. 저걸 잘하는 놈이 남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게 될 테니까. 특히 문과는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문과인 학생을 뽑을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죠. 회사원이 되기에는 힘듭니다. 문과로 가시면 취업은 이제 크게 보면 대기업들의 인사 재무 쪽으로 가게 되거나 뭐 격리 그쪽으로 가게 되거나 마케팅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고 경영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은 사실 엄청난 독해력보다는 정보 습득력이 좀 더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수능 시험은 사고력 시험이거든. 줄글 졸라 된 거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읽고, 이 다음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니? 그 다음 너의 생각은 어떠니? 좀 더 올바른 건 뭐겠니? 이런 거 고르는 건데, 공무원 시험 그런 거 아니다. 100분 동안 100문제 딱 풉니다. 알겠죠? 한 문제당 1분. 그러니까 국어 문제도 지문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음 중 외려 표기법에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다음 중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쉬운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번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서 또는 대학교에서 내 진로는 어떤 게 좋을까 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 과정에 그 어떤 교재를 배우고 어떤 걸로 준비하면 되는지 한 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맛을 보세요. 이거 해보면 꽤 할만할 것 같은데 하시면 하면 되잖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단점은 있겠죠. 하지만 장점도 분명하다. 저는 이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장점이 분명하다 생각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라서 안 했지만 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수학은 깨까지 거 못할 수도 있다. 아니야, 수학도 표현이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런 기호로 돼 있어서 그렇지 독해력 자체는 필요합니다. 내 말 설명한 걸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교과서에 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표현들을 읽고 이게 그 뜻이구나,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는 건 필요할 거 아니야. 물론 좀 기초 수준이죠, 수학 입장에서는. 활용법이 좀 더 중요하니까. 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반드시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그 글을 잘 읽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능력이니까 꼭 그 능력은 갖추시기 바래요. 내가 잘 타고났으면 좋으신 거고, 좀 타고나지 못하고 뭔가 읽는 게 느리고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리다면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일반인 이상의 수준, 대학생 수준 정도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연습만으로 되지 않겠죠. 재능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그런 재능까지 있어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제가 얘기한 건 이제 뭐 작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비평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학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의 사람,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추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서 또는 글을 해석해서 글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이면 그것도 있어야지. 재능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필요한 독해력 정도는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까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선행을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하고 다른 학원에서 국어나 과학이나 영어 같은 것도 조금 더 선행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물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일 수 있어요. 충분하다고. 대학 갈 때까지는. 근데 대학 가면은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이름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좀 맞는 과. 저는 수학 잘하는 줄 알고 수학과 갔는데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건 수학 문제 좀 더 잘 푸는 거고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정도지, 수학이라는 부문에서 남들보다 좀 더 큰 재능을 타고났냐 하면 아니더라고. 더 잘하는 놈들도 많았고 완전히 좀 급이 다르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애는 40명 중에 2~3명이야. 말고는 내가 다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노력하냐 정도의 차이고, 한 끗 차이 같은 거지. 물론 그 한 끗을 배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천재를 이겨보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분야에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등비수열이죠. 그냥 보시면 알잖아. 거듭제곱이잖아. 앞에 있는 공식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넌 뭐 해준다? 등비수열의 합법치를 위해서 공비 얼마니? 옵니다. 첫째 항 얼마니? K에 1 넣으면 첫째 항이에요. 알겠죠? 공비 5. 첫째 항 얼마? K에 1 넣으면 4 곱하기 5의 제곱. 25 곱하기 4네요. 이런. 100이다 100. 따라서 공비 5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 곱하기 공비 5의 몇 승? 항이 10개.
4로 약분하면 25 곱하기 5의 1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대로 써두셔도 되고 5의 12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써놔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괜찮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시험지 갖고 와라.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쪽 화면 너머의 분들도 오늘 다들 잘 놀다 왔으면 다음 시간에는 시험지 들고 와라. 알겠지? 이거 문제 풀어서 고고고. 자, 하여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의 K제곱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 등비수열 두 개야. 한 방에는 안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돼요. 등비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뺀 시점에서 더 이상 등비수열이 아니야. 각자 나눠서 생각해야 등비수열 두 개의 합. 차로 볼 수 있는 거죠. 합입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 부호일 뿐이니까. 첫증 공비 2의 0. 따라서 2 빼기 1 빼기 첫증 2의 0. 2의 n승 마이너스 1. 공비 3 아이가 3 마이너스 1분의 첫장 3이다. 공비 3의 n승 마이너스 1. 정리하면 되겠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빼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2로 나눈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되겠네요. 요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글쩍글쩍. 네,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요 3 왜 안 곱했지? 자. 따라서 정리 뭐 굳이 더 해줄 필요가 있나? 아마 한 번 더 해준다면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제 3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이런 슬픈 일이 있나. 2K의 값을 구하시오. 어찌한다? 나눠서 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나눠서 한다. 나눠서 한 방에는 잘 안 된다. 나눠서 한다. 나눠서 됐지? 자, 6분의 10, 그 다음에 하나 키우고, 그 다음 뭐야? 앞에 두 개 곱하고, 마이너스 2배. 2분의 10 곱하기 하나 키우고, 약분해주면 5, 3, 약분해주면 7. 35 곱하기 11, 385에서 빼기를 110 뺀 겁니다. 275로군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라. 다음은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 1, 2, 3, 5, 7, 9 해가지고 n번째 항, 여러분 이거 홀수잖아. 2n-1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n번째 항 2n-1의 제곱까지 합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해서 너를 시그마에 관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N항까지 1, 2, 3, N 넣었을 때니까 2K-1이라는 값에다가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N 넣어서 쓴 거죠. 선생님,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전체 제곱하면 안 된다.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그냥 이거 계산한 다음에 전체 통째로 제곱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되면 안 돼. 자, 시그마는 제곱이랑 나눠 쓸 수는 없다. 제곱은 결국 곱하기는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따라서 시그마 정리를 하기 전에 안에 있는 식을 제곱해라.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됐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렇게 써라. 그 다음 뭐 해라? 하나하나 나눠서 계산해라.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4배 마이너스 4배 해라. 누구?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걸 다요? 네! 4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고. 참고로 제일 왼쪽 밑에 보면 그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은 저렇게 정리되잖아요. 얘도 연속된 두 수의 곱 아닙니까? 잘 묶어 보시면 4k에다가 k-1이긴 한데 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지. k-1 곱하기 k 하면 연속된 거 맞잖아. 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지만 편하니까 두 개보다는 하나가 낫잖아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으니 기본은 뭐다? 다 나눠서 내가 알고 있는 제곱의 합, 자연수의 합 이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지? 세 개 한 번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 n으로 묶어야 됩니다. 자, 이제 3분의 n으로 좀 묶을까요? 3분의 n으로 묶었다 치면 너 뭐야? 2n 플러스 1 2n 더하기 1 남아있고요. 3으로 묶어내다 보니까 6배 n 나와있고 n 나갔고 n 나갔고 3으로 묶었으니까 6배 n 플러스 1 더하기 너는 3이 돼야 되겠죠. 1000개 해주면 4n 제곱 6n 더하기 2가 되겠네.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 더하기 4 잘 가버려. 자, 샥샥 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1이니? 사실 그대로 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3분의 n에 2n 더하기 1 2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분에도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쓰던지 알았지? 취향껏 해, 취향껏. 밑줄 쳐놓으니까 너무 좀 분수 같네요. 되겠지? 선생님, 밑에 유제 4번 또 풀면 다 이렇게 n에 관한 식을 정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두고 뭐 대충 이거겠지 하지 마시고 정리해보세요. 별거 아니잖아. 정리하면 되잖아.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셔야 한다는 점. 자, 다음 예제 5번이야. 추우면 얘기해라. 추워 보이는데 너희들 괜찮아? 자, 예제 5번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다. 시그마가 2개나 있네. 이런 일을 어찌 않을까 보자. 시그마가 2개네. K는 1부터 어디고 그 N까지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인가요? 시그마가 2개여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 됐지? 안에 거만 봐, 안에 거. 뭐야 이거 나눠서 써. 나눠서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 항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1인 거야. 그냥 이게 안에 있는 식이야. 여기에 뭐 K는 1부터 N까지 돼 있는 건데 K는 1부터 N까지는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일단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 자, 됐지? i에 1러 1, 2, 3, 4, 5, 6, 7 K까지 합이죠. 1부터 K까지의 자연수의 합이야.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이게 다야. 됐지? 이건 뭐야? 1이 K가 있네. K입니다. 그 뒤에 K에 관한 식이잖아. K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정리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요? 이거 2분의 K제곱 더하기 뭐요?
2분의 K에 K를 됐으니까 2분의 3K 아니요. 됐냐? 뭐 하면 돼, 이거?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돼. 2분의 1배 앞으로 빼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2분의 3 앞으로 빼고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너 뭐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더해지기를 2분의 3의 시그마는 뭐야? 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야, 12 아닙니까? 따라서 12분의 뭘로 묶자? N 플러스 1은 공통이니까 N 플러스 1로 묶자. 묶고 나면은 안에가 2N 더하기 1이고 니 11로 묶었다 캤다 인겨. 11로 묶었다 캤은 3이 더 필요하네. 9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9가 더 있다는 거 9가 더 있다는 거 체크했나? 9가 더 있다. 분모 12 되려면 분모 분자에 30 곱해야 될 거 아니야. 12분의 9 N 곱하기 N 플러스 1 앞으로 묶어냈고 됐지? 2N 더하기 10이네요 2로 한번 약분하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더하기 10을 2로 약분했으니까 N 더하기 5가 됩니다. 뭐 귀찮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요. 곱해져 있든 더하기 형태든 뭐 외울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K, I를 조지고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시그마의 행위를 또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입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자, 예중 6번. 빠밤 시그마 K는 1 N까지 AK는 무엇이야? N제곱다 2N인데 하하 경공 어찌하여 목만 없었어 딴딴딴딴 아까 소개했지. 깜짝이야. 짜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 혹시 기억납니까? 등차 등비했을 때 했는데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법 기억납니까?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법 기억납니까? 나면 좋겠다. 자, 안 날 수도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한다. 기억해. 죽을 때까지 기억해.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이 주어져 있으면 AN은 SN에서 SN-를 뺀 겁니다. 단! N이 2이상일 때만.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 S1이야. 됐지?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해.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건 없고 수능 칠 때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5년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필요하다면 6년. 재수해도 해야 되니까.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재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 재수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야? 언제나 재수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재수가 옳다요. 알겠지? 그걸 모르는 건 20살 뿐입니다. 19살의 김동욱과 20살의 김동욱은 그걸 몰랐는데 재수는 보통 옳다. 알겠지? 재수라는 경험이 분명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제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뭔가 인생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버려서 그때는 또 그리고 내가 1년 더 한다고 그렇게 크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나 자신을 못 믿은 것도 있었고 하진 않았지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수라는 거 보면 많은 걸 가져다 줍니다. 물론 제가 재수를 하지 않고 동나이 때 더 많은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별일 아니야.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재수도 괜찮고 삼수도 괜찮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수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수까지 가면 그 끝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수라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제대로 노력했는지는 좀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좀 무섭고 관성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또 하나의 도피처로서 사수를 선택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겠지만 단호하게 본인이 의지로서 나 한 번 더 도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또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내볼 거야 하면서 도전하는 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엄마랑 그건 좀 합의 봐야 될 부분이지 나랑 합의 볼 부분은 아니지. 개인적으로 4수까지는 괜찮고 5수부터는 좀 많이 뭔가 5수 끝에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다른 길을 찾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3수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됐나? 절대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33세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다시 공부해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보다 낫잖아. 33세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 여러분 33 때도 공부해야 돼. 쌤은 24실 때도 25실 때도 6실 때도 지금 또 변함은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사람은 늘 고3 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고3 때처럼 진짜 자는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공부에 올인하는 그런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이고 맞아요. 아는데 대학생 돼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33살 되고 뭐 어떤 인생을 살건 애를 낳건 낳지 않건 결혼했건 했지 않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뭔가를 하더라도 공부는 새로운 걸 공부해야 돼요. 자기 늘 하던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분야에 관한 도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공부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또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끝났고 대학교 이제 다닐 만큼 공부가 지겨울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런 건 없다 알겠지? 앞으로 인생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려면 공부는 필히해야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처럼 매일같이 공부하거나 쉬는 시간 날도 없이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한 달에 책 읽는 날이 줄어들었든 아니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라는 건 꾸준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직장 갔다 오면서 어떻게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한 놈이 대단한 거고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책 펴서 앉아서 뭔가를 해야 돼. 승진 시험 준비를 하든 자격증을 따든 무언가 자기 분야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를 하든 정리를 하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특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해야 되죠. 연애를 하는 것도 공부해야죠. 공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경험이지 그건. 해봐야 알죠.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고 결혼이라는 것도 부모님들한테 또 주변 형들한테 또 나의 친구들한테 먼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났고 어떤 식으로 서로 화해를 했고 싸울 때마다 다툼을 해결했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애를 키우는 애들한테 미리 물어봐야지. 애 키우는데 뭐 필요한지. 좋잖아. 내가 경험해보지. 걔들은 먼저 경험해봤고 해보니까 이런 게 힘들더라. 해보니까 아이템 중에 이런 거 있으면 개 쩐다 하면서 그럼 사야지. 돈 벌어서. 그러려고 미리 정보를 선점하는 거 아니야. 애 키우는 것도 공부 아니야. 그거 안 키우고 그냥 대충 나중에 알아서 크겠지 이러면서 키울 거야? 여러분 어머니 저보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또 여러분 나중에 애 키우는 것도 공부해서 해야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경험해보고 또 부모님한테 한번 엄마는 나 키울 때 어땠어? 하면서 물어보고 해야지. 그런 게 다 중요한 경험들이고 배워야지. 받아들이시고 해야지. 맞지? 살면서 수학 공부는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분야에 따라.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 배워야죠. 그러니까 평생 기억해.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똑같다. 그냥 뭐야? 네가 SN이잖아 사실. SN 그냥 간단하게 쓴 거 아니냐. A1, A2, A3, AN까지 다 쓴다. 다단한 걸 SN이라고 쓰면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면 SN이란 좋은 편인데 왜 이딴 걸 만든 거예요? 하면 SN의 단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밖에 못 쓰잖아 얘는. 맞잖아. SN이라고 해버리면 첫째 항부터 n까지 항밖에 못 쓰잖아. 넷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4부터 1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어폐가 좀 있죠. S10에서 S3 빼면 그냥 4항부터 5항, 10항까지 합인데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거는 좀 더 수학적 기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K라는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자 어쨌든 간에 네가 SN이잖아. 따라서 AN은 어떻게 구한다? 너한테서 N 넣은 값에서 뭘 빼자? K는 1부터 N-1항까지 합을 빼자. 그러면 N번째 항이 나올 거다. 단! N이 2 이상일 때만. N이 1일 때는 반드시 따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 알겠지? N제곱 더하기 2N에서 빼라. N-1의 제곱 더하기 2N-1을 빼라.
쌤이 딱 빼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2n 더하기 1이다 이거야. 암산해봤습니다. 잘했죠? n이 2 이상일 때 몇 빼먹노? 자, n이 2 이상일 때. 자, 첫 장은요, n에 1 넣으시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ak. 이게 바로 첫 장이야.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3이네. 생선님 똑같은데요. 그러면 a는 오늘부터 2n 더하기 1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서부터 헷갈리겠죠? 왜?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현님 맞아? 배웠던 거 기억나? 안 났어? 아이고, 여러분 배운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나? 아무리 내신 대비한다고 막 바쁘게 보내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까먹냐. 선생님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등차수열에 합할 때부터 설명해서 등비수열에 합할 때도 설명했고 벌써 3번, 4번째 설명하는데도 까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 요구하는 거 어디까지? 수능 때까지. 수능에도 나오니까. 오늘 배운 거 어떻게 수능 때까지 기억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복습하세요. 여름방학 되면 수학원 문제풀이 다시 한번 보고 또는 개념서라도 다시 한번 보든지 본인이 많이 어려웠으면 개념 특강 들어도 돼. 이상한 게 아니야. 쌤이랑 개념 수업 했는데 저 어려워요. 그건 네가 판단하는 거야. 물론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든 쌤 저는 뭐 문제풀이 들어도 되나요? 물론 저는 된다고 하겠죠. 개념 특강을 또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니까. 근데 본인이 좀 불안하거나 개념 특강 한번 더 듣고 싶다 하면 들어도 돼. 또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아예 학원 상담실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입학했어도 테스트 받아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한번 시험 정도 쳐보면 안 돼요? 해가지고 제가 뭐 어디가 부족한 건지 부족하다면 뭘 들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보세요. 엄마를 통해서 물어보든 이들이 나한테 물어보든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한 과목 수학상이든 하든 뭐 수학 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게 중요한 게야. 한 과목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수학의 한 학기 내용은 다 3단원이에요. 3단원. 대단원, 3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 로그 함수. 맞지? 첫 단원. 두 번째 단원이 삼각 함수.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었잖아.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3단원을 마스터하는데 쟤는 책에서 문제 10권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됐나? 10권. 시험. 여러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수학 1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 10권은 채워야 된다. 사실 고등학교 제가 제시한 기준은 10권을 어떻게 채워야 돼? 딱 이거야. 개념서. 그 다음에 뭐 유형서. 뭐 기본 유형이죠. 약간 기본적인 유형. 예를 들어 우리 학원 베이직 교재라든지 아니면 개념 센이라든지 정석 기본편 이런 거라든지 해서 뭐 센 중에서도 좀 쉬운 라이트 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진짜 쉬운 문제집들 있잖아. 계산 수준의 문제집도 괜찮아요. 본인이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계산 느리거나 못하는 놈들은 해야 돼. 왜 안 하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구몬이라는 눈높이 교육 되게 좋은 책이에요. 미적분 가면 계산 진짜 많아져. 본인이 아직까지도 계산에서 불안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그걸 하는 게 뭐가 이상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하고 있어도 돼. 필요하면 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쌤 저는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내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고등학교 때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저 수준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기서부터 하라고는 잘 못하는 거지 쌤들이. 막말로 한 학기 동안 문제 10권 니들 어떻게 풀래? 한 학기 동안 풀라고 하면 10권을 풀 수는 있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선행하는 거야. 됐지? 선행하는 이유는 오늘 알았다. 10권 채우시면 됩니다. 상하, 원투, 미적분 이렇게 해서 최소한 50권을 채우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울 수 있겠네. 이거 다 채우면 50권 안 되잖아. 한 2칸은 채워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대학 갈 때 수능 칠 때까지 여러분이 푼 문제집이 엎어서 세웠을 때 여기서 천장 닿을 때까지는 푸셔야 된다고. 양치기는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똑똑하시면 돼. 한 권 풀었는데 다른 애들 3권 푼 효과가 나면 돼. 그러면 덜 풀어도 되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인터넷이나 이렇게 강사들 중에 10권까지는 필요 없어. 3, 4권만 정확하게 풀면 돼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 똑똑해서 그래요. 나도 옛날에 똑똑하니까 10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10권 하다 보면 알게 돼. 본인이 덜 해도 괜찮다는 거. 3, 4권째에서 알게 됩니다. 나 똑똑한 거 지가 알게 돼. 자기가 알게 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센 B단계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일단 이 과정이 끝났을 때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막
풀었는데 5문제 중에 2개씩 틀리고 있다. 그럼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진짜 10개, 15개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막 베이직 하고 나서 쌤 푸는데 한 B단계에서 2-3개 빼고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으로 뭐 잘해. 내가 봐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동그라미 수도 많고 틀린 문제 좀 적고 틀린 것도 고치니까 애지간하면 고칠 수 있었어 하는 수준이면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개념책 풀고 유형서 풀고 개인적으로 유형서는 한 2-3권은 풀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줄이는 방법이 똑같은 문제집을 2번, 3번 푸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보통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잘 못하니까 센 풀면은 뭐 라이트 센도 풀고 센 B도 풀고 아니면 또 이제 뭐 저쪽에 뭐야 그 무슨 책이냐 하이하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원리에 있는 RPM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여러 번 풀게 되는 게 그냥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연습하는 건데 센을 3번 풀어도 괜찮아요. 센 진짜 좋은 문제집입니다. 유형도 잘 나눠져 있고 C단계까지 어려운 문제도 안 배해놨고 완벽한 문제집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문제집 중 하나가 아니야. 센은 한 3번씩 풀어도 돼. 첫 번째 풀 때는 진짜 하나하나 다 푸는 거, 2번째 풀 때는 A단계 안 풀고 B단계에서도 하 문제라든지 딱 보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제끼고 아니면 이제 좀 상문제라든지 내가 틀렸던 문제 위주로만 다시 풀어도 된다는 거지. 3번째 풀 때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틀렸던 문제와 어려운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번 보면은 뭐 유형서를 한 번을 2-3번 봤지만 문제집 3권 푸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한 권을 제대로 풀기 이런 거야. 그걸 제대로 하면은 3-4권만 풀어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 한 권을 학원에서 쓰는 거 오늘 우리 쌤 풀잖아. 쌤이 숙제 내고 동그라미 쳐갖고 틀린 문제 쌤이 막 풀이해줘. 여러분 받아쓰기 하고 그다음 오답노트 좀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뭐 답지면 다시 고쳐오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한 번 A 풀면 진짜 한 번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선생님이 설명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보고 틀린 문제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그게 한 번이야. 그렇게 해서 3권, 4권 풀면은 3-4권만 해도 똑똑해지는 건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10권씩 채우는 거야. 10권 채우면 돼. 이거 뭐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일품, 하이하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이라든지 조금 유형 있는 거, 좀 더 심화 유형들 문제집 좀 풀고 그게 넘어가면 절대 등급이라든지 뭐 블랙 라벨이라든지 TOT라는 어려운 문제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슬슬 수능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이런 문제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썼지만 10권 정도 이렇게 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10권을 한 학기 만에 풀라고 하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해도 서울대 가고 하는 거야. 서울대 가는 애들쯤이 이제 과장 좀 섞어서 집에 학교 가는 길에 문제집 한 권 사서 집에 가는 길에 문제집 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야. 하루에 한 권씩 풀어 제끼니까 이게 모든 과목을 10몇 권씩 풀어 제끼는 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 되니까 걔들 하는 거야. 근데 걔들도 진짜로 보면 하나하나 다 풀고 있진 않아. 빠르게 푸는 거고 너무 딱 보자마자 풀만한 문제들은 제껴가면서도 푸는 거고 하는 거지만 그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지가 문제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냥 고3 때 그런 수준 되면 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 이거를 중1 때 하면 되잖아. 지금 중2잖아. 중2 때 수학 1 하고 있잖아. 수학 1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중1 때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개념책 하나 보고 있고 물론 학원책이 좀 개념서보다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개념서 보면서 센 풀고 있잖아요. 라센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센 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럼 라이트 센이라든지 RPM이라든지 하나 더 풀면 되는 거고 또 집에서 자 여기 학원에서 한 번 했잖아. 학원에 그 다음 과정 하기 전에 뭐 하겠어? 쌤은 다음 과정 하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 풀 거거든요. 복습하면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이제 2학기 때 수학원 복습하게 되면 이거 할 거거든. 학원 책을 쓸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어. 저는 이걸 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정도 문제지. 근데 본인이 요거 아직 하기에는 요런 게 좀 더 필요하다 하면 뭐 방학 특강 때 뭐 센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센 한 번 더 하는 게 좀 그렇다. 뭐 RPM을 들어도 좋고 풍산자 필수 유형도 좋고 뭐든 좋아요. 문제집 하나 푼다. 뭐 학원 특강을 들어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지가 집에서 푸는 거지. 뭐 학원 특강을 듣든 말든 네가 집에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네가 문제 풀면 돼. 센 한 번 더 풀어봐도 되고 학원 문제집은 답지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 치면 센 같은 거 한 번 더 풀면 돼. 정석 풀어도 좋고 라이트 센 풀어도 좋아요. 뭐든지. 여러분이 하면 시간도 아끼고 복습도 좀 더 되고. 왜? 1학기 때 이걸 했는데 봤지? 한 달 전에 했는데 내신 기간 지났다고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만 너만 그래? 아니야. 여기 8명 중에
5, 6명은 이럴 거야. 들어는 봤는데 하는데 왜 이거 따로 해야 되지? 하는 놈도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야 돼. 1학기 때 이걸 했지만 이게 2학기에 또는 내년에 넘어가서 이거 하면은 또 한 몇 달 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문제집 한두 권 더 풀면서 채우든지 여름방학 특강 같은 거를 들어서 채우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복습해줘야 돼. 수학상도 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 수학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해야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1등급 받는다고 저는 보장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 왜? 그만큼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1등급 경쟁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미 이만큼 하고 온 애들이야. 물론 그 중에는 이만큼 안 했는데도 천재적인 머리빨과 그때 고등학교 때 강렬한 공부량으로 여러분을 압도하는 새끼도 있을 겁니다. 저 새끼 중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왜 저러지? 하는 애도 있을 거라고. 뜬금없지만 그걸 어떡하냐. 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억울해도 어쩔 수 없고 걔가 공부 잘하는 걸 어떡해. 그런 애도 몇몇 있을 거예요. 많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압도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이거 유지하는 애들입니다. 보통. 걔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수준의 문제집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다 했고 선행 복습 다 했고 이거 해가지고 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이겨야 1등급 줄 거 아니야. 그럼 눈 두고 다 뺏길 거야. 제대로 1등, 너희들 1등급에 난 2등급을 만족 이러면서 살 거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노력의 영역이 어차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선행할 때 이런 거 했으면 여러분 집에서 요 정도 문제집 한두 권 더 푸는 거 여러분이 해봐. 이게 제일 큰 도움이 돼. 그 다음에 다음 수준 이 정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빈틈이 있으면 채우고 빈틈이 없다면 틈틈이 좀 더 어려운 문제집도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능력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런 수준의 문제집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막상 저도 고등학생들 데리고 이런 수준의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지만 그 중에 또 반 정도는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지금 있는 애들도 비슷하지만 이거를 풀 수는 있어요. 걔들도. 근데 그 와중에 빈틈이 많아. 틀리는 게 많아. 이거 어떻게 채워야 돼? 자기가 채워야지. 쌤은 뭐예요? 쌤은 그냥 병풍 같은 거야 원래.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빈틈을 네가 채울 수 있으면 그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건데 자 그럼 제 도움을 받았으면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어. 그럼 듣고 나서 이해가 되네. 이해해야 되겠지. 쌤이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아닌가? 자 아니면 자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 자체로 엄청 문제예요. 설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선생님부터 일단 찾아. 쌤 말이 들을 땐 이해해야 되는데 집에서 다시 풀어보니까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왜? 니는 못 풀잖아. 내가는 풀 수 있지. 내가 뭐 수학 공부 몇 년 했는데 이걸 못 풀겠어. 내가 니들 앞에 풀어줬지. 근데 풀어주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도 풀 수 있게끔 저도 설명을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때려봤겠지만 그래도 이걸 네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네 걸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좀 약하면 이 문제집 풀었는데 학원에서 분명히 이거 다 풀어봤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죠? 네가 다시 풀면 못 푸니까요. 딱 잘라가 이래서. 그런 애들 중에 반 정도는 어떤 수준이냐면 센 B단계 풀면 다 맞출 수 있어 했을 때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거부터 해야지. 쉽지 않니? 졸라 어려운 문제 5점인데 아주 쉬운 문제도 3점은 되고 적당히 어려운 문제도 4점은 줘. 그런 식이잖아 대충 시험이. 근데 이거 틀리고 있고 이거 틀리고 있는데 이거 맞춰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미야 있지. 바보는 아니지. 그럼 뭐 전형적으로 실수해서 성적이 안 나오잖아. 무슨 짓이야. 이걸 해야지 이걸. 아니야? 심지어 서술형은 이런 수준의 문제인데 서술형이라서 막 6점이고 7점이고 10점인 문제들이잖아. 맞아 아니야? 6문제 50점짜리고 이러잖아. 근데 이걸 안 한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게 여러분 일이고 내가 할 일인데 내가 긍정을 해요. 왜? 이걸 학원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데리고 자 쌤 B단계 풀어가지고 오늘 하나씩 틀리면 짜세기 한데 이럴 수는 없잖아. 네가 해야지. 야, 학원에서 내가 수업하는데 고등학교 1등급 만들겠다고 내가 자 오늘 1등급 받는 기본 조건은 센의 B단계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센을 풀겠어요 하면은 누가 풀겠냐? 센은 중2 때 중3 때 선행하면서 다 풀어봤던 별거 아닌 문제집인데 근데 그 여러분은 별거 아닌 문제집을 다 맞추지도 못하잖아.
C단계도 아니고 B단계는 다 맞춰야지. 상자인데 상이 달려있으면 뭐 틀릴 거야? 뭐 학교 시험지도 상 달려있으면 틀리게? 그럼 말랑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잖아. 1등급 받을 거라면 상이 달려있든 C단계든 말든 다 풀어야지. 틀리지 않고. 선생님 제가 실수할 때 실수를 학원 뭐 시험 칠 때도 하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해. 나 얘기했다. 네가 하라고. 이거 되는 학원 가든지 받아들이시고 아, 나 이 정도 하기 좀 이르구나.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해서 학원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학원에 다니면 결국에는 안 되는 문제를 쌤 설명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빈틈은 채워졌겠는데 거기서 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복습하고 오답 노트를 좀 제대로 쓰는 그런 과정이 좀 누락된다면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 그거라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 시키는 거야. 내 풀이 한 번이라도 더 쓰면서 한 번 더 쓰고 이해해 보라고. 이해했으면 외우라고. 알아라고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걸 네가 하면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런 거 배우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건지를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똑똑한 애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똑똑하지 못했다면 채우시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좋다. 문제지 10권 채우는 거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상하 원투 다 하셔야 돼. 수학만 공부해? 과학도 할 거 아니야. 과학도 내 생각에 최소 5, 6권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야.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목표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70점, 80점이 목표는 한두 권을 제대로 보는 게 맞고 어려운 문제집도 볼 필요 없어. 센 같은 거를. 과학에도 센 같은 수준의 뭐 있냐? 하이탑? 그래서 뭐 많이 보지? 뭐 그런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한 권을 제대로만 보면 충분해. 7, 80점은 그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꼬여서 내거나 어렵게 낸 문제는 틀린다 생각하고 그냥 치는 거니까 7, 80점 그 정도로 충분한데 95점, 100점이 목표라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 3, 4권 풀면서 연습 확실하게 하고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게 연습 확실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집도 한두 권은 최소 제대로 풀어봐야 됩니다. 수학은 더욱더 알겠지? 오늘 잔소리 엄청나게 하는데 공부 좀 제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들을 때마다 제일 힘든 얘기가 한 달 전에 가르친 걸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들. 슬프기 그지 없다. 이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니? 3번째, 4번째 설명하는데 칠판에 몇 번째 쓰는데. 자, 그래서 A는 구했다. 왜 A는 구했다? 나 A는 구했어. 어떻게 구했다? SN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서 구했다. 됐지? 자,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야? K, A, 3K를 구해야 되죠. K, A, 3K. 그 A, 3K부터 구하면 되잖아. 뭐야? N에다가 3K 넣으세요. N에다가 3K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N 자리에 3K 넣으면 될 거 아니야? 6K 더하기 1. 그럼 K, A, 3K는 뭔데? K를 곱하세요. K를 곱하세요. 뭐요? 6K 제곱 더하기 K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하래?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니? 이거 N까지니? 10까지구나. 1부터 10까지 K, A, 3K. 6K 제곱 더하기 K라는 걸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6배 공식에 의하면 6분의 10 하나 더 키우고 그 다음 둘이 더하고 더하기 이거 뭐야 이거 2분의 10 곱하기 다음 거 11이죠 하면은 2310에다가 55를 더하는 것과 같으니 2365가 됩니다. 아깝다. 한 문제만 여기 더 풀면 끝인데 아까워. 자, 앞에다 풀어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거라 우리 잠탱이들. 하고 나서 자지 말고 알겠지? 왜 자꾸 조는 거야 이 잠탱이들아. 쌤 설명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이 녹화도 해놓잖아. 녹화된 거 다시 보고. 그래서 방심해서 줄고 그러면 안 된다. 생생한 설명을 할 때 잘 보고
정말 이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없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거 맞는지, 이해가 안 되면, 야, 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봐. 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잠탱이들아. 잠은 죽어서 자. 아, 죽어서는 좀 그렇고, 집에 가서 자. 알겠지? 학원 그렇게 편하지 않다. 아니면 아예 방법을 좀 바꿔볼까? 학원에 라꾸라꾸라든지 뭐 침대 하나 만들어놔? 와서 너무 힘들면 한 10분씩 취침하고 뭐 이렇게 할까? 쉬는 시간에 10분씩 취침하는 건 저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자, 집에 가서 좀 자는 게 낫지 않겠어? 자, 볼게요. 이게 뭐지? 이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육이야. 똑똑하면 그냥 계산하면 돼. 예? 똑똑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교육의 힘이야. 가우스같이 똑똑한 천재 수학자들은 득 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편하겠는걸?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시겠지. 그런 천재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래.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자 이거야. 시그마 1, 2, 3, 4, 5, 6, 7, 8, 9, 10, K. 오케이. 1부터 K까지, 1부터 N까지 K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 뒤에는 뭐냐? N인데, 얘는 빼기 1, 빼기 2, 빼기, 이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K에 1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면 좋겠으니까, N 빼기 K-1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즉, N에서 0 뺐고, N에서 1 뺐고, N에서 2 뺐고, N에서 N-1을 뺐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N 빼기 K-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N 플러스 1에서 K를 뺐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에서 1 뺐다, 2 뺐다, 3 뺐다 이렇게 접근해도 N 되고 N-1 되고 할 거 아니야. 그거 사실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똑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서 말 그대로 교육의 힘이죠, 이게. N 플러스 1 마이너스 K를 전개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이때까지는 K는 1부터 N까지였으면 식이 전부 다 K에 관한 식이었는데, 여기는 N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잘 이해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쌤이 설명해 주잖아요. K는 인덱스 1, 2, 3, 4 해서 변하는 변수입니다. 즉, K가 변수예요. 지금 K가 변하는 수야. N은 오히려 고정된 숫자야. N이라는 건 10이 되면 10인 거고 5가 되면 5인 거고 60이 되면 60인 숫자일 뿐이야. N은 고정된 수야. 지금은 상수 같은 거야. 지금은 K만 변하는 거야. K에다가 뭐를 N 플러스 1을 곱해놓은 1차식 K와 마이너스 K제곱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 자체가 K 입장에서는 상수항 같은 실수배인 거니 앞으로 뽑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너를 하나, 둘 나눠서 쓸 건데 N 플러스 1K에서 K는 변하지만 N 플러스 1은 상수 같은 거잖아. 앞으로 빼낸 거예요. 됐죠? 뒤에는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어떻게 하니, 이건? 아이쿠, 뭐야, 이게. N 플러스 1배 있고, 얘는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통으로 묶으려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묶어낸다면 너 이거 6으로 묶었지? 그럼 3배의 N 플러스 1에서 6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을 묶어낸다면 2N 플러스 1을 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전개하면 3N, 2N 뺐으니까 N 더하기 3 빼기 1 이겠네요. 따라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저런 식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일단 제일 먼저 저 식을 표현하는 거죠. K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K가 1, 2, 3, 4 변하니까 앞에 건 K네. 그 뒤에 있는 차이, 줄어드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도 교육이 한 거야, 오늘.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음에도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다음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설명만 할게요. 1이 몇 개 있니? n개 있죠. 1, 1, 1, 1, n개 있습니다. 2는 몇 개 있니? n-1개 있지. 2, 2, 2, 2. 한 개 줄이면 되잖아. 3은 n-2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4도 하나 더 줄여서 이렇게 있겠죠. 이게 계속 줄어나가서 마지막에는 n, 그 전까지는 n-1까지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사이를 전부 다 마음대로 더하면 되죠. n-1은 두 개인 거 맞잖아. 마지막 n은 한 개만 있고. 싹 다 더하면 너는 1이에요. 너는 1 더하기 2죠. 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럼 마지막 항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합이네요. 여보. 자연수의 합은 뭐야? 이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에다가 1 넣은 거고, 얘는 뭐야? 2 넣은 거고, 얘는 3까지 합이고, 얘는 k, n까지 합이죠. 따라서 이 전체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저 왼쪽 보여? k 플러스 1 곱한 거는 3분의 몇이니까 거기에 상수배 2분의 1 한 거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k로 표현하는 거야. k로 표현해서 이 k와 n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배우자가 목표인 거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도 하고 좀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k에 대해 정리해서 이렇게 억지로 푸는 거지만 얘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솔직히. 기본은 저거야. 여러분들은 k에 대해서 표현하고 k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나타내서 계산하고. 알겠지? 이게 아니야.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자, 오늘은 유제, 여러분 하나만 더. 유제 8번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유제 8번에 쭉 보다 보면, 오류가 좀 있어요. 그것만 좀 고치고 넘어갈게요. 니들 책임 고쳐져 있나 모르겠다.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그 뒤에 뜬금없이 n분의 n 플러스 2, 3의 세제곱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요거도 제곱입니다. 제곱. 여기가 오류예요. 여기 오류. 2가 돼야 된다. 3이 아니라. 다른 거 다 2인데 걔만 3이면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실 건데 고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제 풀고, 알겠지? 오늘 유제만 풀고 숙제만 좀 잘 확인한 다음에 가자. 잔소리도 혹시 많이 했는데.